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2월 마지막 날이고요. 2월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2014년 마운트 kok스 파산, 22년 코로나 하락 온적 말고는 단 한 번도 마이너스 된 적이 없었는데 바이비트 역대급 2조 원 이더리움 해킹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17% 음봉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비트가 파산될지 아니면 낮은 거래량의 명맥이라도 유지할지는 이번 주 결정나게 되고요. 2020년 이전 쿠코인 비트바이넥스도 해킹 이슈로 거래소 큰 손 이탈이 많았던 적이 있었는데 거래소 파산까지는 안되고 아직까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 거래소가 FTX, 마운트 kok스처럼 정보 공개가 확실한 게 아니라서 신규 큰손 유입은 안되지만 해킹 같은 리스크에도 명맥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대신 3월 첫째 주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코인판 공포 심리는 극대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바이비트 CEO 연락 두절이고 트위터 업로드 며칠 없으면 거의 먹튀했다 봐도 무방하고요. 루나 건도용 해외 도주 먹튀했다가 결국 잡혀서 미국까지 소환이 되었습니다. 먹튀도 쉽지가 않은 건데 미국 FBI가 1등 거래소 바이낸스 창펑주하고도 통화해서 감옥 보냈던 적이 있어서 바이비트 CEO 정도면 언제든지 잡아가둘 수가 있죠. 하지만 바이비트 이슈 1달락 되더라도 코인판 작년 트럼프 당선 이후 들어온 자금들이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기관 개인 할 것 없이 신규 투자자들은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장기 홀더들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중국 해킹처럼 금융인들 잘 모르는 분야에서 문제 터지면 공포 심리는 극대화가 되는 거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또 놀란다. 시장 충격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84,000달러 횡보 82,000달러까지 빠졌다가 8만 달러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주봉상 차트 모양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더리움 마이너스 3%, 리플 마이너스 1%, 도지 에이다 횡보고 추가 하락은 약간은 주춤해지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차트는 주봉상 빨간색 쭉 빠지면서 98,000달러에서 84,000달러 마이너스 17% 넘게 하락입니다. 2020년 이후 3년 만에 주봉상 가장 큰 하락이고 작년 블레로 ETF 상장되고도 이렇게까지 큰 주간 하락은 안 나왔었고요. 많아봐야 작년 7월 트럼프 비트코인 연례 행사 발언 이후에 10% 빠진 정도였고 이번 하락으로 채널까지 뚫혀버리면서 피보나치 0.5 구간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2021년 5월처럼 주봉 음봉이 2주 3주째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이 7만 달러 6만 달러 수준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7만 달러 초반까지 매물대가 없어서 세력들 1만 개 2만 개씩 비트코인 던져버리며 매도하는 족족 가격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시그널은 포브스에서 1월 비트코인 10만 6천 달러 고점 찍었을 때 마이클 셀러 표지 모델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작년 11월 12월 비트코인 8만 달러 후반 9만 달러에 10만 개 매수한 마이클 셀러였는데 항상 고점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경투 영상 자주 이야기를 들었고요. 바이낸스 창펑자오는 2018년 2월 여기 고점에서 표지 모델 했었고 FTX 샘뱅크먼은 21년 10월 비트코인 6만 달러에서 표지 모델 했지만 결국에 역사적인 대폭락 시작을 알리는 구간이었습니다. 코인 시장이 트럼프가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있지만 확실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키울 것이다. 알트 시장도 육성할 것이다. 카더라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블렐로 ETF 나스닥 상장되어 있어서 22년 폭락 같은 하락은 안 나올 듯 보이지만 마이너스 30% 정도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해둬야 되고요. 이미 고점에서 마이너스 22% 빠진 상황입니다. 마이클 셀러는 새벽 동안 미국 금융서비스위원회 방문해서 비트코인 전략자산으로 제안했고 미국을 위한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 원칙 및 기회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진 올렸습니다. 리플 CEO하고 트럼프의 후원도 많이 해서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백악관과 행정부가 코인보다는 유럽 중국 관세 전쟁 때문에 코인판 신경 써줄 여력이 없다.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모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3월 4일까지 캐나다, 멕시코 25% 유예를 한 상황인데 유럽까지 관세 올린다 겁을 주고 있고요. 트럼프 1기 경험 안 해봤다면 겁을 먹을 유럽이지만 이번 트럼프 관세에 유럽도 100% 부과하겠다 강력하게 강대강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유럽까지 관세 부과하면서 서로 피 터지는 경쟁보다는 협상을 더 원한다는 점도 유럽 중국은 잘 알고 있고요. 때문에 3월 4일 되어서도 미국 관세 발표에도 보복 관세 나올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는 거기에 대응하는 더 큰 관세 압박 정책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로 간 출혈 경쟁 나오겠죠.
나오게 되면 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하락을 하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하락에 이어서 나스닥도 $500까지 내렸습니다. 트럼프 관세, 엔비디아 우려에 하락을 한 건데 트럼프 당선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을 모두 상쇄하고 내려갔고요. 엔비디아도 실적 잘 발표되고 $130 올랐지만 관세 전쟁 본격화되니까 중국 판매량 줄어들 거 예상하면서 마이너스 8%나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차트 보면 주봉상 윗골이 9개 이상 나오는 모습으로 오를만하면 세력들 $130 이상에서 답한다는 의미가 되죠. 최소 엔비디아가 $150 당장에 넘겨서 빠르게 상승 오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일 듯 합니다. 새벽 동안 엔비디아 포함 반도체 섹터 모두 마이너스 5% 빠지고 테슬라, 구글, 메타 추가 하락하면서 코인 정도가 아니라 미국 증시 전체가 3월 4일 캐나다, 멕시코 관세 전쟁 어떻게 될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정치 2인자 머스크 회사 테슬라도 $281까지 내려왔고요. 트럼프 당선되고 자율주행 규제 해제 기대감에 $188 올랐던 테슬라였는데 트럼프의 부정적인 유럽에서 1월 판매량이 반토막 났죠. 올해 출시된 신형 모델 Y 출시 임박으로 신차 매수 아직까지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머스크가 유럽에서 세계 2차 대전 전범인 히틀러 연상시키는 동작을 보여주면서 유럽에서 테슬라 이미지가 나치화 연상되고 부정적이게 되었습니다. 중국 러시아하고 관계 좋고 유럽과는 임기 1기에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유럽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무시를 많이 했었고 거기에 보복으로 러시아에 규제 풀어주면서 결국 바이든 시절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죠. 머스크도 유럽을 싫어하는 게 24년 베를린 기가 팩토리 개장할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강국 독일에 테슬라 전기차 공장 들어오니까 기존의 엔지니어들 일자리 뺏기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독일 공장에 방화를 하거나 환경단체 반발로 생산 중단되는 이슈도 자주 나왔고요. 때문에 너무 화난 일론 머스크고 거기에 트럼프 백을 믿고 너무 나대는 것도 테슬라 CEO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히틀러 손동작이 어떤 의미인지 머스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미국 내 자본 세력들인 블랙록, 레리 핑크 포함해서 유태인들 많은데 히틀러한테 학살당해서 미국으로 어쩔 수 없이 온 이민자 많기 때문에 테슬라의 CEO 리스크는 다시 한 번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비정상적이라는 것 모두 다 알고 투자하는 거고 트럼프 다음 정치적인 이인자라서 단기적인 악재로 보이고요. 신차 디자인 너무 잘 나와서 구형 모델과의 중고차 가격은 절반 가깝게 폭락하는 등 신차 출시 영향이 테슬라 단기 판매량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인 2월 동안 마이너스 17% 내려오면서 공포 탐욕 지수는 10포인트로 2년 최저치까지 내려왔고요. 탐욕 지수가 최저치 내려온다고 해서 투자자들 당장에 코인 매수해야 된다 바닥 쳤다 볼 수 없지만 투자자들 심리 바닥까지 짚고 공포감이 커질수록 다음 나오는 공포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호재 소식도 같이 나오는데 리플 소송 SEC 철회가 초읽기 되고 있고요. SEC에서는 지난주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 합의했고 제미니 거래소 유니스와 코인에게도 모두 다 소송을 철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온 리플 소송 철회인데 4월 포레킨스 새로운 SEC 시장 오기 전에 철회해서 알트코인 시장 분위기 끌어줄지 아니면 4월까지 기다릴지가 관건이고요. 리플이 SEC와 5년째 소송 중이고 글로벌에서 주목하는 소송 이슈이기 때문에 4월 되기 전에 소송 철회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인 로버토 기요사키는 비트코인 할인 중이다 더 사모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러가 가치가 없다는 건데 미국 부채는 230조 달러 넘어섰고 일본과 중국 같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매수 안 하면 인플레이션율 치솟으면서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현재 가치보다 떨어질 가능성 훨씬 더 높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비록 작년 트럼프 당선 기대감 낮아서 잠시 비트코인 팔아야 된다 갈아타기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22년 폭락장 비트코인 2만 달러부터 사모아야 된다 이야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미국 투심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주고 있고요. 코인 시장이 미국 관세 전쟁 바이비트 해킹으로 해서 단기 하락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4월 새로운 SEC 의장 오고 코인 자문단 역할 커지면서 트럼프 시절 내내 최소한 비트코인 행보 알트코인도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2005년 1월 상장된 블렐라 골드 ETF 보면 비트코인 앞으로 골드 ETF와 유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당시에도 1월 상장되고 1년간 횡보하다 연말에 상승했고 1월 2월 조정은 왔었지만 5월에 피니시로 더 큰 상승이 났었습니다. 금 가격 역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최근 주춤한 형국이지만 미국 금리나 5월, 7월, 12월 올해 3번은 더 남겨두고 있어서 비트코인과 금 가격 상승은 기대가 되는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